이 게임은 을 강요하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전편 탈코바케론 챕터 6에서 FPS성은 피지컬과 뇌지컬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편에서 피지컬에 관련된 슈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철저히 뇌지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탈코바케론 중 교전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챕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연습만 제대로 하면 이건 피지컬과 전혀 상관없이 교전 승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탈코바케로는 이 챕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 탈코프에 필요한 뇌지컬, 이 뇌지컬을 적용하려면 타르코프에 있는 각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타르코프에서 중요한 이 각이란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개활지가 아닌 모든 맵 구석구석 전반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각이냐? 우각입니다. 타르코프는 PMC든 스캐브든 모든 캐릭터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각, 즉 우각을 쓰면 훨씬 유리하다. 이게 우선적 결론인데 영상을 보시는 게 차라리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상대방도 어디 있는지 알고 저도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내가 우각이고 푸시를 하고 있다 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색적을 합니다. 먼저 적을 본다는 거예요. 먼저 적을 본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탈코바케론 챕터 5에서 말씀드렸던 피커스 어드밴티지가 극대화되는 효과겠죠. 피커스 어드밴티지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여기에 하이핑 한 숟갈, 여기에 우각까지 한 숟갈 끼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패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상대방과 내 피지컬이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환경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먼저 본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거야 뭐 제가 굉장히 천천히 재생했으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좌각이면 어떨까요? 제가 심심해서 권총 들고 들어가서 그냥 뇌비우고 게임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 저쪽 듀오들이랑 저랑 현재 이 공간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장 좀 더 못해서 이미 이 지역에서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전 승률을 깎아먹는 거예요. 왜? 인체맵 한번 보실게요. 얘네는 억지로 좌각을 잡지 않는 이상 무조건 우각입니다. 나는 뭘 해도 좌각이에요. 내 몸을 제대로 엄폐할 수 있는 방이 전부 우측에 배치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몸을 내민다. 머리가 더 많이, 또락스 부분까지 더 도드라지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냥 머리 때려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헤드샷 호소인이다 이거지. 이 복도랑 방, 매 시즌 고렙 찍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인터체인지의 퀘스트방 앞이거든요. 이미 나한테 이 퀘스트를 하면서 맵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있었다면 굳이 여기서 이 방향을 보고 적과 싸우고 대치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수류탄 던지고 빼야죠. 제가 이 게임에서 퀘스트, 즉 RPG를 다 경험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퀘스트는 여러 곳에서의 경험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전에서도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딱 보셨을 때 교전에서 이기기 위한 각을 만들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 파악 그리고 사운드죠. 사운드 캐치, 즉 적이 어디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우각을 잡겠죠. 제가 그래서 탈코바케론 챕터 2에서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정보는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운드로 최대한의 정보 수집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피킹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 전략 수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모은 정보를 토대로 미리 각 잡고 버티면 교전 승리 확률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먼저 사운드 들었는데 그게 존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전략적 대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결론, 타르코프에서 싸움을 잘하는 유저일수록 우각 점령에 혈안이 되어 있다. 먼저 볼 수 있는 색적 환경과 우각을 토대로 한 엄폐의 이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운드로 적 위치를 특정했고 먼저 나가면서, 즉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우각이 더해진다. 가만히 있는 적은 패배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탈코바케로는 이론을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쭉 해볼 테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론들이 다 나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각의 이점을 잘 캐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면 어떤 교전이 될 것 같으신가요? 네, 간략하게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딱 1분 30초짜리거든요. 이게 전전 시즌인가? 그때 이제 63레벨들끼리 싸우던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면하네. 네, 개못 쏘죠. 이때 진짜 게임 못했네요 제가.
왼쪽. 그러니까 얘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버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숨소리가 노출이 되고 자기 발소리가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우각 잡으려고 서로 지금 계속 반시계 방향을 뛰잖아요. 예. 계속 왜 뛰겠어? 우각 잡으면 이득이니까. 계속 뛰는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페이크 쳐가면서 좌각도 그냥 한번 대놓고 그냥 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VPN. 제가 피커스 어드밴티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섭에서 여기 지금 그 핑 안 떠져 있죠. 제가 서울섭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게 그나마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렇게 완전 평지잖아요? 근데 얘 지금 좌각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순간에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좌각이 유효하게 지금 딱 보이는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 내 눈앞에서는 우측으로 스텝을 밟고 있지만 얘 입장에서 뭐예요? 좌각으로 스텝 밟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다 색적도 늦고 당연히 나보다 이 샷 박히는 것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지금 제 체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차이 나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이제 제가 좀 말 맞춘 상황이 됐긴 했는데 이 영상에서의 핵심 뭐냐, 결국에는 저 친구도 이제 63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에 고렙으로 가면 갈수록 이 우각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각 잡으려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고렙들끼리 싸우게 되면 우각을 정말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수류탄이나 기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딱 우각만 보여주기 좋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설명 자료로 쓰였습니다. 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는 주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 예측샷을 쏘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인간이 보고 반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색적 이전에 시야로 보기 전에 사운드는 더 먼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청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타르코프에 알맞게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사운드가 먼저 들리니까 이때쯤이다 싶으면 그냥 갈기면서 나가세요.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잡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위치가 확정됐다면 무조건 긁으면서 나간다. 만약에 수류탄 등으로 인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갈기면서 나가세요. 왜? 앞선 챕터 6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반동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두세 발을 낭비시키고 계속 연사로 갈기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거는 두세 발을 낭비시켰다 이퀄 초탄 이후 에임이 안정화됐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내 캐릭터가 반동을 잡기 때문에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긁으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 실수도 해봐야지 내가 사운드로 적의 위치를 캐치하는 행위도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곳에 탄을 쏘게 되고 낭비하게 되겠지만 점점 정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쏘면 죽으니까요. 아무튼 챕터 6에서 말씀드린 힙파이어처럼 일단 예측샷을 해버려듯 해야 합니다. 이거는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그 랜드마크도 똑같이 합니다. 타르코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도 강푸시하면서 예샷을 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론, 예샷만큼 교전 중에 보험이 되는 행위가 없다. 한두 발 낭비하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는 않잖아요. 자, 우각과 예샷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개념들이 피지컬과는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시스템을 강요하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피지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도 못할 말도 안 되는 뭐 5발로 5명 죽여라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인게임에서 신경을 계속 쓰고 노력하면 충분히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어려워질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턴제의 개념입니다. 이 게임이 뭔 턴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대회 종종 보십니까? 저도 안 본 지 꽤 되긴 했지만요. 근데 그런 대회를 보시면 해설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세요. 지금은 블루팀 턴이다, 혹은
레드팀 턴이다. 상대방들은 전부 우물 다녀와서 아이템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 턴이 아닌데 오브젝트 욕심내다가 다 뒤져나가는 경우 종종 보였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내 턴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인게임 상황이 내가 먼저 사운드 캐치해서 줌 째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 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턴을 넘겨주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 말이죠. 자, 이 턴제 개념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턴제를 강제로 내 턴으로 돌리는 유일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수류탄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게임에서 수류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 수류탄은 정보의 초기화와 더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턴을 뺏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즌 첫 영상에도 있었는데, 모든 스케브들이 수류탄에 반응을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수류탄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류탄으로 적을 밀어내거나 적의 대기를 풀게 하는 것, 나아가서 수류탄을 통해서 내 정보를 최대한 적에게 안 주거나 페이크 치는 데까지 이 수류탄의 기능과 효과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턴제 개념 안으로만 그 효과를 한정시킨다면 이 게임에서 수류탄은 절대 살상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루토 보셨죠? 나루토 보면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옵니다. 인류 닌자한테는 돌멩이 하나만 쥐어줘도 수리건보다 세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대충 알아들으시고요. 이 얘기 뭐냐면 결국 활용을 하는 사람은 나다, 파일럿이다, 이 얘기예요. 앞에서 수류탄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쓰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달렸습니다. 수류탄별로 터진 시간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맵에 들어갈지 그 맵에서 2초, 3초 혹은 5초 이후에 폭발하는 수류탄을 섞었을지, 어느 시점에 이걸 써야 이득인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면 안 나오는 적을 결국 죽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3초 폭만 계속 던집니다. 그러다가 5초 폭 딱 던져놓고 푸시해서 잡고 나는 빼버리는 거예요. 떼구르르 구르는 그 소리 듣고 터질까봐 얼어있는 상대방을 그 타이밍에 강푸시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것까지 5초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몇몇 고인물들은 일부러 5초 폭만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 시즌 패치가 되면서 바로 수류탄을 던지는 행위가 아예 없어졌죠. 이게 무조건 수류탄을 한 손에 드는, 즉 파지 행위 이후에 좌클릭 혹은 우클릭으로 수류탄을 던지거나 굴리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이 파지하는 행위에 사운드가 무조건 새어나가고 수류탄으로 턴을 뺏기 전에 내 턴이 먼저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류탄을 드는 순간에 그 사운드 캐치로 역으로 푸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수류탄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이 수류탄과 연계되는 것이 턴제의 턴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턴, 도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흔히 뭐 돈다라고 표현하는데 타르코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술 중 하나입니다. 수류탄으로 현재 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초기화시키고 아예 다른 루트로 상대방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하는 입장에서 더 헷갈리고 두렵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최종적으로 우각 포지션을 잡는 방향이라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즉 내가 돌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각을 잡을 수 있다면 더더욱 빛을 발하는 전략입니다. 적을 밀어내거나 적의 대기를 풀게 하는 것은 필수 교과서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상들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에 턴제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피커스 어드밴티지, 우각, 후레쉬, 수류탄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등대에서 이제 한번 사람을 마주친 경우인데, 이 문이 원래 닫혀 있습니다. 등대 이 유세 캠프 근처인데 핑 보니까 여기 홍콩이네요. 방금 사운드 들으셨죠? 예. 자, 상대방이 샷건이니까 탄 갈고 있네? 바로 그냥 힙파이로 대가리 조져버리죠. 이렇게 재장전 사운드가 탄창류가 아닌 삽입식으로 확실히 있는 총들을 시즌 중후반에 사용하면 적에게 턴을 바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턴제가 작용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커스텀 영상인데 지금 보셨나요? 네. 한 대 맞은 소리 났죠. 계속 이제 피킹하면서 체킹을 합니다. 야 돌았구나. 수류탄으로 사운드를 가립니다. 살짝 실수하고 인간미 보여주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몰라? 자, 이게 딱 이 내용이에요. 내가 도는 순간에 그 수류탄으로 어쨌거나 사운드를 지우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딱 이 차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돌지도 못했거든요.
잘 돌지도 못했는데 돌아왔다? 그럼 이거 철소리 이거 신경 안 써요. 수류탄 터진데 보통 보고 있지. 물론 딱 봐도 이 친구가 고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21렙이었네요. 후레쉬가 중요한 이유 나옵니다. 잡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차피 일자복도예요. 어차피 내가 이동하는 소리는 상대방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레쉬 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영상에서 되게 보면은 내가 어차피 그 강푸시 해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눈뽕 매겨서 내가 헤드 터지는 확률이라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게 지금 핵심이었습니다. 파밍하고 가려는데 지금 3층에 불빛이랑 이 사운드도 계속 들리고 있죠. 저도 혹시 몰라서 기억자 다 체크하고 이동을 합니다. 안에 있네요. 지금 사운드 계속 들리죠. 피킹하면서 헤드 보빙 피킹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자, 수류탄을 쓰면서 조금씩 앞당기는 거예요. 왜? 여긴 너무 일자복도인데다가 원래 커스텀 기숙사 가동은 3층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단차 넘어갔죠? 얘들 이 친구 몰랐죠? 자,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류탄을 최초에 여기 던질 때 이 소리에 묻혀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이게 그 수류탄이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볼게요. 자, 수류탄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반응 좀 이상하게 했어. 잘못하고 얘 친구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근데 이 친구 뭐예요? 지금 좌각이죠. 저는 일부러 이 좁은 방 안에서도 우각을 지금 치는 거예요. 좌로 한 바퀴 들어갔다가 내가 우측으로 다시 나가면서 그러면 얘는 몰라. 내가 먼저 샷 긁으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짧은 영상인데 이 안에 정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체킹하고 이 친구도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더 빨아들이도록 게임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상대방이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수류탄으로 계속 그걸 미는 거고, 이게 수류탄이 없으면 애초에 그냥 여기를 포기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싸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 친구도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류탄을 파지하는 순간에 적에게 타이밍이 넘어간다는 것 정확히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인데,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은 상대방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둘 다 사운드가 묻히는 타이밍이고, 이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환경과 형태를 만들어서 적을 죽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반응이 빠른 친구입니다. 이거 상대방의 턴이 빠진 총기를 손에서 놓은 타이밍을 정확히 사운드로 캐치했고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더 한 발자국 빨리 그 형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수류탄이 처음 터진 순간에 나는 얘가 캐치 못한 공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짧은 타이밍에 우각을 점령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깔끔하죠? 잘해서 여기까지 와서 탈출했네요. 이 마지막에 잡은 친구도 레벨이 62예요. 62.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심리전 계속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사운드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 레벨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별 내용 아닙니다. 하나 깔끔하게 잡아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듀오 상황이에요. 퍼스텀이고 파밍을 하려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저기. 저 딸. 저희 같이 들어온 듀오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이건 스캐버였고 딱 왔는데 지금 뭐 하나 뛰어갔죠 방금. 이러고 있다가 사운드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도는 거. 뒤쪽이 열려있으니까 계속 뒤쪽 봐주면서 사운드 난데? 저 지금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지금 꺼졌으니까 프로피탈 바로 빨아주고. 아까 돌았던 친구 옵니다. 양다리 다 나갔네요. 굉장히 아픈 상황.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잠깐 지나왔는데, 자, 이 철소리 나는 게 여기밖에 없다는 걸 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다 통틀어서 이 컨테이너가 2개가 딱 연결되어 있는 곳이 딱 여기뿐인데 저 철소리가 난다?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푸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뒤쪽에서 쐈던 친구. 그러면 타이밍 맞춰서 긁으면서 나간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오우. 네. 로징키야. 지금 샷이 또 들어왔고. 자, 들어보세요. 나이스. 이 소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신나게 갈겼어요. 얘를 잡자마자 제3자가 오우. 로징키야. 이 친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제3자가 실수한 게 뭐냐면, 차라리 쏘고 그 자리에서 대기를 했으면 나는 색적이 안 됐으니까 그냥 대충 방향성만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잡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탄창을 갈아버리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나 푸시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긁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턴제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리로딩을 하는 것, 수류탄을 파지하는 것, 수류탄을 드는 것, 그 사이사이에 턴제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턴제를 상대방한테 넘겨준다? 그때만큼 내가 취약한 상태가 없다. 자, 그럼 반대로 턴제를 잘못 이용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분도 지금 서로 위치를 알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치를 서로 알다 보니까 제가 그냥 후레쉬를 켜고 있죠. 이쯤에 있다는 걸 아는데 정확히 어딘지 지금 모르겠어요. 피킹을 계속 해가면서. 어우, 샷이 들어오네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헤드라인 주변에 계속 쏴보는 거예요. 자, 내가 탄을 쐈다, 얼마만큼 쐈다, 이걸로 또 심리전을 주고 안 주고가 정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좀 치는 놈이다 싶으면 먼저 우각자리 원하는데 지금 딱 잡아놓고 있죠. 자, 그리고 일자 복도로 뛰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측샷을 계속 쏘면서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 탄창에 탄 떨어져 가고 있어, 나 곧 탄창 리로딩 할 거야, 나 불안해, 이런 느낌 슬슬 주다가 진짜 빼는 사운드 딱 하나 흘리잖아요. 고수들은 바로 푸시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렇게 우각인 상태로 역푸시를 걸면서 나간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있는 우각 위치도 내가 가진 RPG성 역량도 다 쓰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빼먹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턴제 개념을 굉장히 조심히 써야 하는 이유가, 사용자가 조금만 느려도 방금 저 친구처럼 오히려 갈려버립니다. 턴제 개념에서 또한 RPG로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탄 소모를 계속 진행하다가 내가 만약 대용량 탄창이라면 예샷으로 썼어도 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긁으면서 나간다,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결국 게임이 RPG라는 장르의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게 교전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교전에서 다이다이 쪼개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의 이지선다를 계속 거는 거예요. 안 들어와? 나 탄 떨어졌는데? 근데 나 60발들이 탄창인지 알아 몰라. 상대방들은 되게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요. 시즌 9 후반이면 뭐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탄 서로 빼다가 결국 대용량 탄창인 놈이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8 탄창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제가 입이 마르도록 RPG 게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전에서 다이다이 쪼개는데 심리전을 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이때 그냥 남은 탄 긁으면서 나간다? 근데 우각을 잡고 있다? 거의 뭐 90% 이상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심리전에 입각해서 싸우는 것들. 타르코프는 교전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심리전을 걷는 수단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 챕터 7에서 설명하는 뇌지컬의 근원은 결국 심리전이 그 기반입니다. 탈콥에서 심리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타이밍을 역으로 활용하면 그게 교전 승리로 이어지겠죠. 탈콥에서의 정상적인 교전은 전부 심리전을 기반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계속 설명한 것들이 어차피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고수분들께서도 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몇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 중 한두 개밖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전에서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핵이네, 아 사운드 씹혔네, 버그네, 아 대용량 탄창이었나, 언제 리로딩 했지, 아 내가 낚시당했나, 아 내가 못 쐈네. 모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좌각을 쓰게 만들었구나, 아 수류탄 소리로 캐치를 못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 수십 수백 시간 죽어서 체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사람마다 다 피지컬, 뇌지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뇌지컬은 여러분이 제 영상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어느 정도는 캐치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피드백을 배우되 적어도 모르고 죽는 것은 피해야 플레이가 더 보완이 되겠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설계를 어디서부터 당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총 한 대 맞고 죽은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싸움과 심리전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다른 FPS 게임들 뭐 데스매치로 연습 한두 시간 하면 금방 감 찼거든요. 꾸준히 해왔다면. 그런데 탈콥은 한 일주일 안 하면 티가 너무 팍팍 나요. 이건 뭐 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류탄 던졌을 때 그 골든타임 내 포지셔닝 하는 것에서부터 힙파이어 감각까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못하는 이유를 대자면 참 끝도 없고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데에는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자, 타르코프를 FPS 장르에서 봤을 때 뇌지컬을 기반으로 한 제 관점에서 조금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빠진 내용 당연히 많습니다. 그저 적합한 상황에 예시를 맞춰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교전이 익숙치 않는 분들께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설명으로 도움이 됐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탈코밖에로는 이 게임이 이제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바로 다인큐, 즉 듀오 이상의 인원으로 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인큐이자 듀오의 관점에서 뇌지컬과 여러 요소들을 정리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 대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